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채널러들이 듣는 음성을 판단하려면. 채널링이란 사람과 다른 차원의 존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소통 방식입니다. TV나 라디오의 채널을 돌려 주파수가 맞으면 특정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초의식 상태에서 서로의 파장이 동조되면 고차원적 존재들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채널링을 하는 사람을 채널러라고 합니다. 채널링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보통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채널러가 완전히 의식을 비우고 트랜스, 즉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 다른 차원의 존재가 채널러의 육신을 빌려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채널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텔레파시의 형태로 상호 교신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채널러가 의식이 있는 채 자동기술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채널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마약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지자나 무당 등이 우리가 알고 있던 채널러로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채널러들의 메시지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서로 공통적인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별의별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데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를 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침 아나스타시아 책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구 외의 문명이 당신은 뭐라 생각해, 블라지미르? 다른 위성이나 별의 주인, 아니면 안 보이지만 옆에 사는 누구?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어떤 인격체들과 소통을 한다면 이 인격체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겠지.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온 우주를 취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 블라지미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어. 의사소통은 당신 세상의 라디오 수신기와 비슷해. 여러 방송국에서 온갖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지만 라디오 수신기 주인은 자기가 들을 것만 선택하지. 사람은 라디오 수신기이며 동시에 그 주인이야. 깨달음의 정도와 감정과 순수에 따라 특정 방송국의 특정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통은 그 사람이 사유해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와. 모든 게 다 자연스레 흐르지. 집요하게 유대함을 강조하지는 않아. 누군가에게 자기의 유대함을 얘기하거나 자만심을 부추기려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난 위대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 너만을 선택했다. 넌 나의 제자가 되거라. 너도 모든 사람들 위해 호령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것은 덜 떨어지고 모자라는 마음이 없는 것들이야. 이들은 육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밀어내고 남의 육을 얻으려는 거야. 이들은 사람의 이성과 자만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에 작용하지.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지?
많은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묻고 있어. 아주 간단해. 이들은 겁이 많고 보잘것없거든. 이들에게는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너를 태워버릴 것이야. 하고 경고하면 돼. 이들은 사람의 생각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애기 똥풀 입을 씹어도 돼. 먼저 손바닥에 입을 얹고 생각으로 입에게 온갖 부정을 다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셈과 얘기하기 원한다면 어쩌지? 이거 봐. 편지를 보낸 여러 사람들이 당신과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맞아? 맞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답을 할 수가 있지? 다들 당신과 직접 얘기를 하고 당신이 그들한테 답을 한다는 거야.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생산하지. 모두의 생각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 당신과 내가 생각한 것들도 공간에 있어. 나의 꿈도 공간에 있어. 원하는 사람 누구도 그걸 들을 수 있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도 있어. 문제는 수신기가 어떤 왜곡을 허용하느냐라는 거지. 왜곡이라니? 그게 왜 일어나는데? 수신하는 자의 순수에 달려있어. 상상해봐, 블라지미르. 보통 수신기로 말을 듣고 있어. 그런데 몇몇 단어 대신에 잡음이 나기도 하고 몇몇 단어는 당신이 모르는 말이야. 그 개념이 불분명해. 이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곳에 무슨 말을 끼워 넣을까 생각하겠지. 물론이야. 하지만 당신이 끼워 넣은 단어는 들리는 생각을 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방향을 역으로 바꿀 수도 있어. 스스로 순수해야 왜곡 없이 진리를 들을 수 있어. 감정과 순수함이 부족하다고 셈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 당신이 사는 세상인 물질적인 삶에서는 소리내는 셈이 사방에 너무 많아. 모두 다 진리라고 주장하지. 당신의 지혜와 의지를 정복하려고 해. 당신의 삶을 자기 이익에 맞추려고 해. 하지만 그걸 듣든지 말든지는 당신의 자유야.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책망할 필요 없어. 그렇다 해두지. 그런데 어떤 질문이 던져졌는데 온 우주에 그에 대한 답이 되는 생각이 없다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당신한테 질문을 하는데 공간에 당신의 생각이 없단 말이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답이 되는 생각을 생산하지 않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우주에 답이 없는 질문은 순간 그리고 모두에게 운동을 가속하는 거야. 선명한 섬광처럼, 종소리처럼. 그건 모든 구석에 도달하고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극들의 결합이 일어나고 답이 나타나. 그럼 듣게 될 거야. 그럼 당신은 직접 그 질문을 듣기도 하고 질문한 사람을 볼 수도 있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나도 순간 그걸 들을 거야.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수천 년간 똑같아. 그러므로 그에 대한 답은 있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 어쨌든 어떻게 하면 어느 셈이 진리를 전하는지 알 수 있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는 언제 잡음 없이 재생되지? 외부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 때는 귀에는 잡음이 없어. 당신 얘기는 답은 자신이 생산한 생각으로 생긴다는 얘기지. 무엇으로 알 수 있지? 목소리가 좋은 놈인지 아닌지,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최고 이성만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에게 소리나는 것이 말소리만이 아닐 때, 감정이 갑자기 용수숨치고 뜨거운 마음과 환희의 눈물이 눈가에 맺힐 때, 당신 속에 따뜻한 느낌과 향기와 소리가 발동할 때, 가슴 속에서 창조하고픈 열의와 욕구가 일고 정화에 목마를 때 확신해도 돼. 당신은 빛의 생각을 듣는 거야. 차가운 정보가 들어올 때는 명령이나 지시가 설사 복을 얘기한다 해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아니 지혜롭고 더 지혜로워 보인다 해도 그걸 쏟아내는 셈이 가장 높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알아야 해. 복 뒤에 숨은 것은 복이 아니며 완벽한 지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좋은 대로 당신을 끌려는 것임을. 아나스타시아 홍보팀.